호남 경선을 한 주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TV 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대국민 사기극 전대미문의 부패 사건이라며 국정감사로 실체를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야권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묘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벌쏘임 사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하루 평균 벌쏘임 사고 80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탄 민간인 4명이 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들의 귀환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910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토요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추석 직전에 나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 말입니다. 추석 귀성길을 따라서 숨은 감염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첫 소식 황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입니다. 1년 중 가장 바빠야 할 추석 대목이지만 첨가물 상점 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팔지 못한 과일은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시장 관련 확진자는 종사자 256명을 포함해 299명입니다. 서울 송파구, 중구, 강서구 등 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서울 732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456명이 발생해 전체 확진자의 77.8%가 집중됐습니다. 보통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했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주말 확진자도 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지난해 대비 약 3.5%가량 이동량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수도권 지역 감염의 전국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유행이 악화되는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이번 달 말 확진자 수가 최대 4,000명대까지 치솟는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핑퐁하듯 유행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10월까지는 휴일도 있고 추석 연휴 지나면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인해서 70% 이상 도달하기 전까지는 확진자가 줄지 않고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내일 오전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284만 3천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데 얌체 운전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갓길이나 버스 중앙차선으로 질러가는 차량들이 대표적인데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경찰이 땅에는 암행순찰차, 하늘에는 헬기를 띄웠습니다. 적발되면 벌점이 30점입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차량들로 꽉 막힌 고속도로 600m 상공에 경찰 헬기가 떴습니다. 헬기 안에서 항공대원이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들을 살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와 버스 사이에 숨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포착됩니다. 카메라 줌을 당기자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암행구 영동선에 있죠? 영동선 43.8K 진행 중입니다. 헬기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은 암행순찰차가 위반 차량을 추적해 갓길에 세웁니다. 오늘 주말이고 또 연휴기도 하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어요. 전용차 위반이신 겁니다. 면허 좀 주시고요. 추석 연휴를 맞아 헬기에서 포착하고 암행순찰차가 붙잡는 경찰의 입체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어제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49대의 위반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불법 주행하거나 지정차로 위반 등 얌체 운전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아도 헬기 카메라에 포착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연휴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시려고 하는 마음은 급하실 겁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가셔서 더 좋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22일까지 헬기와 암행순찰차 등 장비 250대를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휴에도 정치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 경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토론회입니다. 이낙연 지사와 이재명 전 대표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요.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TV 토론회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호남에서 격차를 좁혀야 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빨리 이걸 털어버리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1100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후보님 법학 공부하셨죠? 1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투자 받아서 250억 남겼으면은 50% 이익입니까? 아니면 투자 1억에 대해서 250배입니까? 그것을 일단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이재명 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2위 도약을 노리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한편 이재명 지사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 문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요.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윤석열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그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호남 구애도 이어졌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호남이 없으면 김두관도 없다라는 그런 각오로. 제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안면 출생이라서요. 오늘 사실 호남권 토론에 많이 떨립니다. 토론회 도중 고성이 오가는 등 호남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요, 대장동 의혹은 고소 고발전으로 번질 태세입니다. 먼저 당사자죠. 이재명 지사는 내가 특혜를 준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민의힘도 떳떳하면 특검이든 국감이든 뭐든 해보자며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휴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의 전현직 게이트라며 이 지사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환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아들이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 등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즉시 대장동을 둘러싼 국힘 게이트를 수사해 주십시오. 가짜 뉴스에 철퇴를 가해 주십시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해 이 지사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런 뻔뻔함이 오늘의 이재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고, 단군 이래 최대 특혜 사업, 소시오패스급 사기꾼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스스로 특검을 요구하거나 국정감사부터 받으라고 맞섰습니다. 말로만 수사 요구하며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감사로 명명백백히 실체를 밝혀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추석 이후 이 지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기서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 설립한 지 한 달 된 신생회사가 어떻게 1조 5천억 원짜리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느냐입니다.
저희 채널A는 그간 화천대유 측 반론과 해명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을 시도해왔는데 어제 저녁 대표와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추후 취재를 통해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먼저 화천대유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특혜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가 거둔 막대한 수익입니다. 출자금 5천만 원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 화천대유는 3년간 577억 원이라는 배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워렌 버핏도 울고 갈 투자의 신입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어제 채널A와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익률이 11만 %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은 재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일 뿐 실제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미리 약속한 이익을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나머지 이익을 배당받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화천대유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지만 부동산 경기 화랑으로 보통주 주주에게 돌아온 이익이 많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의 해명에도 개인 투자자 7명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고 비밀 조항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사업계약서 역시 논란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야당 후보들도 추석맞이 선거운동에 나섰는데요.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죠. 기차역에서는 딱 국민의힘 두 후보만 귀성 인사를 했고요. 대신에 SNS는 뜨거웠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명절 때면 대대적으로 귀성 인사에 나섰던 과거와 달리 최소한의 인원만 동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인과 단 둘이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SNS를 통한 비대면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추석 연휴에 맞춰 유튜브 채널 성렬이형 TV를 시작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자연스럽게 소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SNS로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5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그리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친근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그렇습니다. 라방 해보겠습니다. 18번 애청곡은 무엇인가요? 시청자 100명 넘으면 공약으로 노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미 넘었죠? 그러면 노래해야 되겠네. 눈을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을 기분 좋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직접 주연을 맡아 드라마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너랑 최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둔 후보자들의 모습인데요. 경쟁자의 무엇을 노려라 전략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뭘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경쟁자의 안방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경쟁자 안방을 노린 사람은 누굴까요? 네, 어제였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하루 동안 경남 5개 지역을 돌았는데요.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고향인 경남 창녕이었습니다. 네.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대통령 됨쇼. 예예예. 대통령 됨쇼. 알세요. 그것도 알세요. 고맙습니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 고향을 찾은 이유를 묻자 경제와 민생이 어떤지 장만 보기로 하고 왔다고 즉답은 피했습니다. 설마 장만 보러 창녕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여권에서도 안방 공략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이번 주 호남 경선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남 함평을 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 4선을 내리지낸 지역구가 바로 함평입니다. 싸게 받는 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함평 좀 살려주십시오. 함평시장 화이팅! 함평시장 화이팅! 네, 물론 함평이긴 하지만 지역 화폐를 보여주면서 이 지사가 자기 실적을 또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 경쟁자 후보의 안방을 공략한 겁니다. 이건 전략이겠죠? 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요. 대선 주자 일정에 정치적 계산이 깔리지 않을 수 없겠죠. 경쟁하고 있는 상대 주자의 안방을 찾아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부각할 수도 있고요. 윤석열 캠프 측은 현장에서도 홍준표 의원과 비교하는 민심이 읽혔다고 전했고요. 이재명 캠프 측도 의도한 방문은 아니었다면서도 전북, 광주는 자신 있지만 이 전 대표의 연고지 전남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전남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방문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초 이낙연 전 대표도 대구, 경북을 방문했을 때 이 지사의 고향이자 선비의 고장인 경북 안동부터 공략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전 대표 점잖은 이미지 강조에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이런 전략이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캠프에서는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롤린. 롤린이면 최근까지 젊은 층에서 유행했던 브레이브걸스 그 노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년의 날을 맞아서 가수 브레이브걸스, 래퍼 한혜 등과 함께하는 대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롤린이라는 노래 들으셨는지? 예,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예. 롤린. 네, 지난해 청년의 날에는 BTS를 청와대로 초청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BTS는 얼마 전에 대통령 특별 사절로도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죠. BTS가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들에는 젊은 층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직무수행 평가에서 20대의 94%가 긍정평가를 내리며 핵심 지지층에 속했는데요. 임기 말 가장 최근 조사에서 20대의 긍정평가는 29%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임기 초 3%에 불과했던 부정평가는 현재 60%까지 올라가며 싸늘해졌습니다. 확실히 2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게 이제 보이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그 실책이 젊은 층의 마음을 빼앗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네, 문 대통령 오늘 공개된 대담에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청년들에게 보다 이제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고요. 메아리에 조그마한 호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1인 청년 주택으로 개조한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2030 세대 민심은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죠. 돌아선 MZ세대의 마음을 돌리려는 정치권의 구애 전쟁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MZ세대가 요즘에 우리 정치 풍경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말벌떼가 등산객을 공격해서요. 2명이 긴급 호송됐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이번 주에는 성묘 가시는 분들도 많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국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소형 모노레일 열차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열차에는 119 구급대원과 함께 등산복 차림의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이불을 덮은 채 수액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던 등산객 28명이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3시쯤. 50대 남성 2명이 오한과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전신 보호복을 입고 등산객들을 공격한 말벌집을 제거했습니다.
다친 사람이 좀 많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 등산로 바로 옆에 벌집이 있었더라고요. 출동 중에도 계속 쏘이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8월과 9월은 말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도 이때 집중됐습니다. 지난 5년간 44명이 벌에 쏘여 숨졌는데 9월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도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건의 벌쏘임 사고가 신고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에 나서면서 벌쏘임 사고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초를 하기 전 묘지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자세히 살필 것을 당부합니다. 벌을 만나면 손을 휘젓는 등 큰 움직임은 삼가고 머리를 감싼 채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할 것을 조언합니다. 액션이 커질수록 벌들은 훨씬 더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더 공격적으로 변하거든요. 가장 빨리 피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라고 보죠. 또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스프레이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음주운전의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해 처벌받았던 래퍼 장영준 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죠. 어젯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데 이번에는 무슨 일 때문일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영준 씨가 교통사고를 낸 건 어젯밤 10시 반쯤.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장 씨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분증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장 씨는 수차례 거부하다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불응,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지난해 6월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2월엔 부산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장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음주 정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집값 잡으랬더니 정부가 대출을 잡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추가로 대출을 더 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가 분양 일정도 미룬 채 머뭇거리고요. 내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연휴에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다 맞고 결국 사채 쓰라는 거냐. 어렵게 집을 찾으면 뭐하나 대출을 못 받네. 정부의 돈줄 죄기에 지친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올해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87조 4천억 원, 매월 11조 원씩 늘어난 셈.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가 초과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정작 대출이 늘어난 진짜 이유인 집값을 잡기보다 대출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출 문턱은 높아지다 못해 닫히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한도 초과로 11월까지 가계대출을 중단했고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카드사와 증권사의 대출도 줄줄이 끊기는 실정. 대출 한도 목표치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달에는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석 이후 고강도 대출 관리와 함께 분양가 제도 개선까지 예고돼 눈치를 살피는 건설업계가 분양 일정과 중도금 대출까지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의 한 재개발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추석 후로 미뤘고 아예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공지한 곳도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금 마련을 못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거나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유발이 된다는 거죠.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을 대출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의 서민을 위한 명확한 구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유명했던 전통시장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명절이라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현장, 배유미 기자가 가봤습니다. 한때 70개 넘는 점포가 성업했던 대구의 한 전통시장. 이젠 남은 가게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불이 꺼진 가게는 폐허로 변했고 널브러진 집기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자아냅니다. 위에다 가물이 콩나듯이 하나씩 마스 뭐 할 때도 가가 일 때도 있고 천진데. 지난 7월 관할구청은 시장이 기능을 상실했다며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시설 현대화 같은 전통시장 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장이 없어지는 자리엔 주상복합 건립이 추진됩니다. 올해 대구에서만 전통시장 4곳이 인정 취소됐고 남은 전통시장도 3곳 중 1곳꼴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때 광주에서 가장 붐비는 곳으로 꼽히던 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80곳 넘던 점포는 이제 20곳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창고로 쓰고 그래. 몸도 늙어지고 이렇게 시장도 늙어갖고 이렇게 폐쇄되고. 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들어서고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까지 급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다 늙은 사람들 다 죽고 이제 마음이 그만두려고 마음 먹고 있지. 고객들을 끌만한 자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진율미, 호감미, 우리가 만든 고구마 품종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품종보다 맛도 영양도 좋다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첫 수확한 햇고구마입니다. 속이 노란 호박고구마의 일종인데 일본 품종이 아닌 순수 우리 기술로 키워낸 국산 품종 호감미입니다. 이 호감미는 덩굴 쪼개병에 강하고 일반 과피 색이 다른 고구마, 일반 호박고구마에 비해서 하얀색이 아닌 이제 진분홍색을 띠기 때문에 구매층들도 높은 편이고. 고구마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외래 품종이 전국 고구마밭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산 품종의 확산이 더뎠던 작물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우리 입맛과 토양에 맞는 고구마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외래 품종의 재배 면적을 넘어섰습니다. 국산 품종인 진율미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좋고 모양도 좋고 밥맛이면서 좀 부드러워가지고 먹기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국산 품종인 진율미 밭입니다. 방금 제가 하나를 캐봤는데요. 확실히 호감미하고는 색부터 다르죠. 맛도 다릅니다. 물기가 적은 밥맛과 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입니다. 국산 고구마는 일본 품종보다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단맛이 강한 고구마부터 퍽퍽한 식감이 매력적인 고구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선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품종을 구분해 먹는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개발했어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외면받기 쉽습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난 국산 품종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들 예전만큼 학습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백신 맞고 학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또 임상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어른도 아닌 아이들 맞춰야 된다는 게 부모로서는 고민이 깊은데요. 우리보다 먼저 10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그 시사점 찾아보겠습니다. 세계를 보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주사 바늘을 몇 년 만에 꽂아보는지 모르겠다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없겠지. 부모들은 혹시 모를 부작용 우려에도 마스크 없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을 접종센터로 이끕니다. 축제의 날처럼 꾸며서 아이들이 백신을 맞으러 올 때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백신을 맞았어요. 델타 변이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자 이스라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부스터샷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군인 LA.
지병이 없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은 오는 11월 21일까지 1차 접종을, 12월 19일까지 2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엔 온라인 수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반발합니다. These children are just being victims, and it's child abuse what they're doing to them. 교육열이 높은 교민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한테 주사는 맞췄지만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나중에 막 컸을 때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으려나?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애들이 막 죽어가기도 하니까. 영국은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겐 화이자 1회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접종 이익은 대부분 얻지만 2번 맞으면 심근염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The benefits outweigh the risks of getting vaccinated, and this includes those aged 12 to 15. And in that situation, the fact that there are side effects, albeit very rare, means that there is a risk that we could be doing more harm than good with this vaccine.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학습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온라인 수업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중3과 고2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Not because of the virus itself, but primarily because of a number of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to curb transmission. And one of these measures has been school closures. 문제는 학교 문을 열자 어린이 청소년 확진자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학교 문을 닫기보단 백신 접종 연령대를 더 낮추려고 합니다. 화이자는 이달 중 5세에서 11세 어린이, 다음 달까지 5세 미만 영유아의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예전의 일상처럼 공부하고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세계를 보다 유주은입니다. 추석 보름달을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단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민간인을 태운 스페이스X 우주선이 관광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대형 낙하산 4개를 펼치며 내려옵니다. 민간인 우주여행이란 임무를 마치고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 무사히 도착한 겁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ir journey, of the next steps to the new era in human spaceflight. 우주선을 나온 여행객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최고였다고 그 기쁨을 표합니다. 단 3일간의 짧은 우주여행 비용은 사업가 제러드 아이작먼이 부담했는데 타임지에 따르면 약 2,35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아이작먼은 정말 대단한 놀이기구였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우주여행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는 지난 7월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이 불과 몇 분 동안 저궤도 비행을 한 것과 달리 국제 우주정거장보다도 더 높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We're cruising right now at 580 kilometers above the Earth, going about 7.6 kilometers per second. So we're really booking. We're seeing the world every 90 minutes. That's how fast we're traveling around it. It's pretty incredible. 이들은 우주선 내 투명돔에서 지구를 360도로 감상하고 우쿨렐레를 연주하는가 하면 피자를 먹기도 했습니다. 또 우주에서 영화 촬영 계획이 있는 배우 톰 크루즈와 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우주 산업이 2040년이면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한 만큼 스페이스X의 우주 관광의 성공이 그 기폭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그 어떤 전쟁도 문화 대혁명만큼 중국 문화를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시진핑식 문화 대혁명, 이른바 붉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홍위병들이 물리적 폭력을 가하진 않더라도요, 세무조사를 하거나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눈밖에 난 연예인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산당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지난 7월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청년 대표로 나서는 등 요즘 중국에서 유명 배우보다 더 잘 나간다는 22살의 대학생 펑린. 인기 비결은 바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近距离的学习，聆听总书记的讲话，我感到无限光荣。我是中国人民的播音员，中国共产党的播音员。 곧 있으면 중국 관영방송 앵커가 될 거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반면 연예인들은 공산당 눈밖에 나면 활동이 더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중국 세무총국이 연예인과 개인 방송 BJ 등을 상대로 무작위 세무조사에 나서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배우 자우웨이와 정샹은 탈세 혐의를 받아 활동 흔적이 모두 사라진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예인들 탈세 감시를 통해 이른바 홍색 규제, 공산당의 이념을 따르라며 강한 압박을 넣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 BTS 지민과 아이유 등 K-팝 스타들의 팬클럽 계정을 차단하거나 외국 국적 연예인과 여성스러운 남성 연예인의 활동도 금지시켰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연이은 통제는 국민 사상을 바로잡고 시진핑 일강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한때 국민 스포츠였던 씨름이 최근 다시 인기입니다. 아직도 씨름은 무겁다고 생각하시나요? 날렵하고 박진감 넘칩니다. 강병규 기자가 요즘 씨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댓 명의 남자들이 헬스장에서 분주히 운동합니다. 선명한 근육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추석 대회를 앞둔 씨름 선수들입니다. 주로 오전 시간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가며 근육을 키웁니다. 18kg짜리 아령 들기, 데드리프트 등 팔 운동을 통해 들고 당기는 힘을 기릅니다. 보통 저희가 150kg 이렇게 100개씩 당깁니다. 평소보다 좀 무리하시는 건 아니죠? 아직 몸만 풀고 있습니다. 진짜 근육이라는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씨름 선수가 딱히 몸을 예쁘게 만들려고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구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체형이 변화되는데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요? 초중량 선수들이 수비 씨름한다는 비판 속에 점차 인기를 잃었던 씨름. 체중 제한과 경기 시간을 엄격하게 손봤습니다. 선수들이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체중과 체력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겁니다. 결국 탄탄한 몸에 체력까지 좋은 선수들이 늘어나 박진감도 생기고 팬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씨름 한번 보시면은 참 재밌어요. 저희들도 감독이지만 씨름 감독이지만 다른 선수들 시합하는 뒤에서 보고 막 와 소리가 나올 때가 사실 있거든요. 차츰 회복되는 인기에 엄청난 운동량에도 선수들은 힘든 줄 모릅니다. 이번 추석장사 씨름 대회는 22일까지 충남 태안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강병구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의 멋진 모습입니다. 이 구름을 품고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태풍 찬투 영향으로 12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려서 만들어진 겁니다. 음력 8월은 중추지월로 이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추석 당일과 그 다음 날에 가장 동그란 보름달이 뜨겠는데요. 하지만 구름이 많아서 선명하게 보긴 어렵겠습니다. 추석 당일엔 비가 내리다 그치겠으나 이 밤이면 다시 흐려지겠고 다음 날에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는 중부와 호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남은 연휴 중에 바깥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날은 내일입니다. 이 맑은 가운데 공기 깨끗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강한 자외선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